미국 드라마나 영화를 자막 없이 왜 봐요? 요즘 자막 다 잘해주는데.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 게스트를 모시고 잠깐 소개를 드리면 시간 관계상 자막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여름의 그 얼음 냉수처럼 시원한 그런 해답이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아마 또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럴 거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질문 들어갈까요? 아니 뭐 그래도 처음 봤는데 인사라도 한번 하고 해야지. 제가 뭐 양력 소개한다 그러고 옆에서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인사도 안 시키고 그러면 지금 제 채널이 처음으로 게스트를 모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인사를 시켜야 되는지 안 시켜야 되는지 똥인지 된장인지 뭐 오늘 뭐 어쨌건 영어와 관련돼서 저희 전공 분야와 관련돼서 말씀 나누기로 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인사를 좀 드릴까요? 그러면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용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영상 구성은 제가 질문 드리고 그냥 답변을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새는 유치원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은 기본적으로 영어는 다 쉽게 또 접했고 근데 우리 30, 40대 이상이신 분들은 중학교 들어가서 ABC를 시작했고 그때 굿모닝 탐부터 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그때는 영어의 그 선택지가 별로 없었어요. 성문 종합 영어, 정철 영어, 시사 영어.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걸로만 했는데 요새는 거의 뭐 영어의 춘추 전국 시대가 아닌가. 여기저기 깃발 꽂아놓고 이게 정법이다. 그래서 이 공부 방법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건가? 과연 영어의 그 정법이 있을까요? 정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한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은철이 형이라고 그래도 되나요? 뭐라고 불러야 되죠, 제가? 그것도 애매하기까지. 뭐 BJ도 아니고 뭐라고 불러야 돼? 형, 그냥 형이라고 부를까? 그러니까 은철이 형이 이제 그러니까 영어와 관련된 영어 공부법과 관련된 컨텐츠를 하자고 좀 찍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제일 처음에 들었던 의문이 뭐냐면 도대체 영어 공부의 목적이 뭐냐는 거야. 아니 이게 먼저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나머지 방법들은 사실 거의 의미가 없다고 봐. 벌써부터 시원한 해답이 나오는. 아니 왜 그러냐면 수영을 배울 때도 예를 들어 이제 체육 같은 거 배울 때도 수영을 뭐 전국체전이 목표인 애가 있고 아니면 나는 놀이동산 가가지고 그냥 애들하고 같이 노는데 큰 무리만 없으면 되겠다 이런 애가 있고 아니면 나는 적어도 수영에서 자유형부터 저병까지 자세는 뭐 아니면 턴까지는 배우겠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면 해외여행 가서 바다에서 뭐 아니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수영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영어 공부하겠다 그러면 막연하게 생각할 때 영어 실력을 잘하고 왠지 그 원서도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미국 드라마 이렇게 자막 없이도 봐야 될 것 같고 외국 여행 가는데 큰 무리 없을 것 같고 그 정도면 너무 잘하는 거죠. 그건 한국어를 그만큼 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영어를 그만큼까지 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목적이 뭐냐,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뭐 내 인생에서 영어 시험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데 그냥 해외여행 가서 자꾸 이렇게 대화하고 뭐 물건 하나 사고 아니면 입국 심사하는데 뭐 한마디 물어보면 내가 입도 뻥끗 못한다 그거 말 좀 했으면 좋겠다 라든가 아니면 미국 드라마나 영화를 자막 없이 왜 봐요? 요즘 자막 다 잘해주는데 아니 유튜브 보면 크리에이터 분들이 자막을 더 재밌게 해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상황에 지금 딱 현실에 맞게 딱딱 그 용어들 넣어가지고 오히려 자막을 더 재밌게 해줘. 근데 그걸 무슨 굳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팝송을 굳이 그걸 알아야 되나? 잠깐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까 모호하게 영어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니까 좋다. 무슨 방법을 써도 이게 금방 지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어를 전공하고 지금도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영어를 계속 접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영어에 대한 접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그나마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로 가르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 뭐 재수생들 이렇게 수능 위주의 수업을 하고는 있는데 제가 이제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보통 요즘 강남에서 흔히 말하는 강남에서 어렸을 때부터 영어 사교육을 잘 받은 애들 얘네들이 중학교 때 영어가 단절이 돼요.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수능이라는 시험에서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었어요.
절대평가라는 건 90점 이상이면 다 1등급, 80점 이상이면 다 2등급이에요. 그전에는 어땠냐면 시험을 본 애들 중에 4% 안에 들어야 1등급, 11% 안쪽까지 들어야 2등급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영어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나이대 시험 보는 애들보다 잘해야 됐던 거야, 비교적으로. 근데 요즘은 그냥 어느 정도 실력만 갖추면 되기 때문에 애들이 중학교 때까지 영어 공부하고 고등학교 때는 사실 수능 영어 공부 거의 안 해요. 아 그래요? 안 해. 고등학교 3년 내내 뭐 하냐면 뭐 요즘 학종, 수시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 내신 공부만 해. 근데 학교 내신 공부 다 해보셨잖아요. 지금 보시는 분들 아마 다 해보셨을 텐데 학교 내신 영어는 영어라고 쓰고 암기라고 읽습니다. 가장 시험 공부하는 방식이 안 바뀐 시험이 학교 내신 시험이에요. 중간고사, 기말고사예요. 그러니까 은철이 형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내신 공부하던 방식하고 지금 요즘 애들이 공부하는 방식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걔네들이 중학교 때까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영어를 뭐 공부를 하고 그게 바탕이 돼가지고 3년 안에도 강남 애들이 버티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의 시간을 좀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그냥 단순히 나 영어 잘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다라는 거면 제가 볼 때는 영어 공부하셔도 금방 포기하게 될 것 같다. 네, 목적이 그렇게 불분명하면 그게 아니라 나는 외국 사람하고 보통 이제 어느 정도 회화만 읽히면 외국 사람하고 3분 대화는 가능해요. 3분 이상 대화가 지속이 안 돼. 네. 아니 왜냐면 오늘 날씨 어때? 너 뭐 좋아하니? 뭐 음식 뭐 좋아하니? 요게 한 3분에서 5분 정도까지 대화가 가능해. 근데 예를 들어 요즘 읽었던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책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면 이제 대화가 딸리고 그다음에 해야 될 말이 머릿속에서 막 섞여버리기 때문에 이미 자기가 아는 거 다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외국 사람이랑 만나가지고 간단하게 한두 마디 하는 거 정도가 목표다 그러면 한두 달 영어 공부하는 것만 가지고 충분해요. 그 정도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마음속 깊은 거를 막 그렇게 막 그 고민을 상담하고 인생을 논하고 이러려면 그러면 끊임없이 해야죠. 끊임없이.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실 플랜 큰 의미 없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 두 번째 건 좀 짧게 하자면 처음에 말씀하신 뭐 미국 드라마를 본다, 단어를 외운다, 그건 전 이제 영어 교육을 전공했잖아요. 영어 교육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배우는 영어 교육법의 전통적인,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렇게 영어 교육법이 변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이 있는 게 아니야. 기존에 있었던 방법들을 이름만 바꿔가지고 한 거예요. 저는 이제 다른 과목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어떤 철학자의 이론을 배우면 또는 어떤 이론을 하나, 뭐 예를 들어 사회과학 이론을 하나 배우면 보통 대학교 때 공부 수업이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그 이론의 내용은 이거고 이게 이런 식으로 적용되고 거기에 대한 반론 이런 거 배우잖아요. 항상 영어 교육법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딕테이션만 가지고 예전에 한 20년 전에 영어 공부 이대로 하지 마라, 뭐 이럴 거면 뭐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뭐 이런 책들이 있었어요. 본 적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이제 많이 듣고 그거 딕테이션 하면서 하는 방식인데 그것도 전통적인 영어 공부법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반론도 있어. 그러니까 모든 이론은 어떠한 방식이든지 그게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공부를 하겠다는 그 목적하고 그다음에 내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막 하루 8시간 영어 공부를 할 수는 없으니까 현실적인 시간의 한계,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자기가 어떤 방법이든지 해보면 예를 들어 100명이 한 가지 방법을 가지고 했을 때 그 방법을 3달, 4달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땐 2-3명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포기해. 그럼 2-3명은 야, 그 방법이 영어 공부 중에 최고야. 원래 사람 자기가 경험한 게 가장 직관적으로 느껴지니까. 그러면 그 방법이 통했던 그런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막 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한 명이 책 쓰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영어 공부 이렇게 해라. 나 이렇게 영어 공부했다 이렇게. 근데 그건 자기의 경험인 거지 보편적으로 다 통용되는 방법은 아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 하면,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된다라는 게 사실 제일 위험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된다가 제일 위험하니까 이것도 한번 발 들여보고 나는 이게 좀 맞는 것 같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면 되는 거고, 각각의 영어 공부 방법만 다른 거지 사실 영어를 학습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틀린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인 거지 그냥. 그리고 나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 그 차이만 있는 거니까 다 해보세요. 그냥 조금씩 맞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참 말씀 시원하게 하시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예고 한번 해주실까요? 그 다음번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뭐 시험을 앞두고 뭐 한두 달 만에 이렇게 성적을 단기적으로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도대체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요? 단기적으로, 예, 짧은 순간에 응축적으로 해서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시험과 관련돼서 또 시험은 또 제 전공이니까.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